안녕하세요. 500만 소상공인 자영업체 심리방역사 힘내소입니다. 그 누가 날 찾나. 힘내소를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세요? 네, 저는 대전 서구 한 마트 내에서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유병학이라고 합니다. 지금 선한 영향력 가게라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찾아갔을 때 진짜 무상으로 음식들을 제공해 주는가라는 의문점을 좀 품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어머님들이 더 찾아가기가 힘들다는 내용들을 제가 전달을 받았고,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합니다. 좀 힘내소가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 힘내소가 달려가야죠. 기다리소. 힘내라 소상공인 힘내소가 간다. 오늘은 결식 아동과 함께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들을 찾아 힘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소에 직접 문을 두드린 소상공인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마트 안에 있는 정육점이라고 했거든요. 앞에 있네요. 정육 코너 저기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힘내소를 찾아주신 분 맞나요? 예, 맞습니다. 힘내소! 반갑소. 오늘의 주인공, 결식아동 등 아이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소상공인,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 정육점 사장님을 소개합니다. 마트 안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유병학 씨는 결식아동에게 무료로 먹을 것을 나눠주는 선한 영향력 가게에 최근 동참했습니다. 급식 카드를 보여주면 소, 돼지 등 아이들이 원하는 고기 부위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봉사하고 후원하고 나누는 거는 좋다는 걸 알고 있지만 이걸 또 실천으로 옮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바로 한 2년 전쯤에 저도 이제 사업이 한번 잘못되고 그래가지고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심지어는 뭐 저희 아이들 밥도 못 먹일 정도로 진짜 많이 어려웠던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제 뭐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좋아졌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은 저희 아이들은 일단 밥은 먹이고 있으니까, 밥은 먹이고 있는 상황인데, 또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제 눈에 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유병학 사장님도 올 초부터 고기 나눔에 동참을 시작했는데요. 정육점 경력 12년 차, 장인의 칼솜씨로 손질하는 이 고기들도 특별한 곳에 전달된다고 합니다. 지금이 8시가 채 안 됐어요. 네.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좀 이제 오늘 하루 팔 물량도 준비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일이 좀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복지시설, 이제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에 오늘 또 후원을 또 가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좀 더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네요. 네네네. 이제 아이들이 너무 훈훈한 마음씨에 반해 고기 고르는 눈만큼은 매섭고 깐깐한 사장님. 취급하는 고기 또한 최고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손님들에겐 최고의 맛을, 결식아동들에겐 질 좋은 고기를 선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암돼지로 꼭 선별을 좀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최대한 좋은 거, 등급이라면 저희가 투뿔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2+ 등급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좋은 넘버 9에서 8 정도 되는 소고기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물건을 다 회수시킵니다. 전부 다. 네. 새벽부터 손질한 고기를 한가득 실어 나르는 사장님. 드디어 오늘은 사장님이 이 보육원에 처음으로 기부를 하는 날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힘내소! 살았어. 나눔의 힘이 바로 이런 걸까요? 물품을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데 하나도 무겁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선물한다는 건 위로이자 정이고 또 희망을 준다는 거겠죠. 코로나19 속에서도 우리네 소상공인들은 이렇게 희망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직접 만든 떡갈비인데, 요거는 절대 그 기름 두르시지 마시고 그냥 약한 불에서 5분이나 이용하셔서 구워주시면 되고요. 네. 개수는요? 개수는 100개가 약간 넘습니다. 100장 약간 넘고.
네. 그리고 요거는 돼지 불고기. 근데 아이들이 비계를 좀 싫어할 것 같아서 지방 제거 좀 하고 해가지고 손질해갖고 갖고 온 거예요. 요것도 한 양이 한 30kg 정도 되니까 아이들 충분히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애들 마음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포장할 때는 몰랐는데 그래도 박스에 담고 가지고 오니까 양이 꽤 되네요. 네, 많아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한 2번 정도는 먹을 수 있고요. 이게 2, 3인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5월 5일 날 행사 있는데 안 네. 그래도 이제 어린이날 같은 경우 푸짐하게 먹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 먹이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삼겹살 파티로. 네. 아, 우리 아이들 좋아하겠죠. 엄청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게 삼겹살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깜짝 이벤트로 공개하지 않으려고요. 짠 하고 이제 고기 파티로. 네. 결식아동들이 편하게 찾아와서 눈치 보지 말고 고기를 받아갔으면 하는 사장님. 이런 사장님에게도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기 삼촌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말 들었을 때, 그리고 고기를 먹고 다시 왔을 때 와서 지난번에 고기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런 얘기 들을 때 얘네들이 좀 더 컸구나.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좀 말라 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좀 보였었는데 진짜 한두 달 사이에 아이들이 포동포동하게 살이 쪄가지고 오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기쁘기도 하고 보람도 느끼고 좀 마음이 좀 안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감정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배꼽시계 종칠 시간.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는 또 다른 소상공인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계신가요? 아, 제가 사장입니다. 사장님이세요? 아, 네. 상당히 젊은 사장님이시네요. 아, 예, 그런 소리 많이 듣습니다. 결식아동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이곳. 어떤 메뉴인지 맞춰보실래요? 구수하고 깊은 맛, 바로 순대국밥입니다. 요식업에 여러 메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중에서 순대를 정한 이유도 있어요? 아, 순대를 정한 이유는 제 와이프 외할머니께서 대전에서 좀 오랫동안 순대국밥집을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걸 배워갖고 이 동네에다가 한번 차려보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맛은 기본이고 깔끔한 인테리어로 젊은 층을 사로잡는 것이 이곳만의 경쟁력. 지금은 코로나19로 주춤하지만 또 나눔은 멈출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 제가 이제 오픈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꼭 좀 불우한 이웃이나 결식아동들은 좀 도와주자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는데 뭐 바쁘다 보니까 한 1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TV를 보게 돼서 이 선한 영향력 가게를 알게 되고 이거 한번 동참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바로 그때 동참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사장님의 가슴 또한 마음 또한 따뜻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우리 힘내서 팀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현장 방영 시작합니다. 500만 소상공인을 응원하러 방방곡곡 달려가는 힘내서 또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힘내서의 특별 방역 선물 깔끔하게 실시 완료하고요. 자, 드디어 식도락을 즐길 시간. 따뜻한 국물로 마음까지 데워주고 구수한 순대로 뱃속 든든히 채워주는데요. 결식아동들도 눈치 보지 말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갔으면 하네요. 우리가 기운 없을 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나면 힘이 난다고 하잖아요.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영양을 보충해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기운들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자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보시죠. 찐이야 완전 찐이야 코로나 극복해요 지금 찐이야 완전 찐이야. 선한 영향력과 든든한 마음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를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서. 우리나라에서 배 곪는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아이들 배 골지 않게 이 선한 영향력 가게 대표님들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좀 더 많은 가게들이 늘어나서 아이들한테 좀 더 편의랑 이런 것들이 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세상에 진짜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손길이 그 아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니까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선한 영향력 가게에 동참을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결식아동을 위한 나눔으로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소상공인들, 우리들의 마음에 선한 백신을 전해주는 소상공인 모두를 응원합니다. 선한 영향력 가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100점, 패기 1000점, 열정은 만점.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배우는 기간이다 보니까 돈의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이 버섯을 어떻게 품질 좋고 예쁜 상태로 키울 수 있는지. 귀농 귀촌의 메카 경북 문경시. 아직은 배워나가야 할 게 더 많은 초보 농부. 20대 청년 곽다은 씨가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다. 아빠! 그리고 그녀의 든든한 지원군 아빠 등장. 초보 농부딸과 농장할 아빠의 좌충우돌 버섯 성장일기. 편리만 도심을 뒤로한 채 문경으로 내려온 부녀의 귀농 이야기 지금 전해드립니다. 경북 문경시 영순면 스마트 재배단지. 서른동 남짓한 버섯단지 중에서도 바로 이곳.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와 함께 문경으로 내려와서 스마트팜 안에서 표고버섯 농사를 짓고 있는 대표 27살 곽다은입니다. 20대 푸른 봄, 청춘이라 불릴 만큼 어린 나이지만 농산일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겁다. 많고 많은 작물 중에서도 곽다은 농부의 눈길을 사로잡은 주인공은 바로 버섯. 저희는 스마트팜 안에서 사각 배지를 통해서 표고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버섯은 가리지 않고 다 잘 먹었어요. 그중에서 표고버섯을 제일 좋아했습니다. 농사에 대한 열정 하나로 고향인 천안을 떠나 도심에서 머나먼 문경까지 귀농을 결심한 다은 씨. 힘쓰는 게 아주 천하장사인데요. 사각배지한 버섯과 함께 그녀의 꿈들이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2020년 뜨거웠던 여름, 문경에 정착한 초보 농부 다은 씨. 문경 산림조합 버섯센터의 지원을 받아 표고버섯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녀의 또 다른 지원군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문경이 뭐 고향이나 진배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 원 고향이 이제 경상북도 칠곡 쪽이니까 집사람도 외간읍이고 저는 이제 칠곡군 석적읍이고 같은 경상도니까 전혀 뭐 부담감 없이 내려왔어요. 요즘엔 농사도 스마트 시대. 전통 경작 방식의 농축 수산업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지리정보 시스템 등 IT 첨단 기술에 접목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일컬어 스마트팜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하게 물도 주고 온도도 잘 맞춰준 덕분인지 잘도 자라고 있는 다은 씨의 버섯. 당당히 머리를 내밀 모양새를 보아하니 이제 수확할 때가 됐나 봅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농원의 하루, 솔솔 풍겨오는 어머니의 손맛.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마트에 가면 표고버섯부터 먼저 찾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늘 익숙한 맛이기 때문에 남편이 표고버섯 한다 할 때 그냥 주저없이 오케이 했어요. 부녀 농부가 곱게 기른 표고버섯. 이번엔 어머니가 솜씨를 뽐낼 차례. 오늘의 요리는 애호박 버섯전과 버섯 완자, 버섯 잡채. 아, 맛있겠다. 표고버섯을 마트에서 사면은 이렇게 신선한 게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이렇게 조금 신선하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살짝 맛이 갔는 그런 상태. 근데 저희는 바로 따서 배지에서 바로 따서 요리를 해 먹잖아요. 그래서 식감이 살아있고 통통하고. 그런데 이제 마트의 버섯들은 뭔가 모르게 아이들이 통통함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걔네들은 홀쭉하다 가면 우리 표고버섯은 우리 버섯은 통통한 게 이렇게 자르면은 칼을 자르면은 애들이 질감이 살아나요. 그럼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버릴 게 없어요. 남편과 딸의 합작품 표고버섯에 우리 어머니의 칭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새 차려진 버섯 한 상.
직접 농사지은 버섯을 활용해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죠? 100% 국내산 배지는 물론 농약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온도 조절과 지하 안반수만을 이용하여 잘 키워낸 포동포동한 표고버섯. 또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 함량이 높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하게 되면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고요. 혈액순환, 다이어트, 두뇌 발달에도 효과 만점이라죠. 아빠 왜 기생하는 거 자꾸 안 떼? 야, 농사는 대충 빨리 하는 거야. 그게 아니지. 어떻게 일일이 그걸 다 떼. 대충 빨리 해도 해야 되는 게 있잖아. 얘네가 안 떼면은 이 영양소가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 새로 자라나는 이런 애들한테 가니까 크게 자란 애들이 못 크잖아. 다음부터 아빠 제대로 할게. 다른 분들한테 미안. 제대로 할게. 됐어. 의견 대립은 현재 진행형 항상 있고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이제 저는 조금 느긋하게 꼼꼼하게 하는 성격이고 아빠는 최대한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고 다음 일을 하는 성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항상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자, 저는 좀 꼼꼼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이제 농사는 뭐 대충 하자, 대충 해도 된다. 뭐 지가 8, 90은 저도 큰다 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위에서 딸내미는 이제 뭐 좀 아니다,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 좀 조금씩 이제 차이가 의견 충돌이 있고 조금 맞춰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사실 이제 딸내미를 알아가는 중이죠 지금.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더 좋은 버섯을 위해 오늘도 부녀 농부는 투닥투닥. 그 진심이 통한 건지 요즘은 전국 각지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요.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거의 초창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고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주가 이제 제 어떤 지인들, 주변 사람들, 집사람, 이제 또 지인들, 주변 사람들 이 줄에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시장 조사 끝에 얻어낸 제 주문이라는 쾌거. 선물용으론 주로 예쁘고 잘생긴 버섯을, 일반 가정에서는 가시 크고 통통하며 식감이 살아있는 버섯을 선호한다고 하죠. 취향 따라 모양 따라 분류된 다은 씨의 버섯.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딱 이거만 봤을 때는 이쪽이 더 좋은 버섯같이 보여요. 근데 안쪽을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안에 갓의 안쪽이 오므려져 있고 벌어지지 않은 게 최상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다 벌어져서 약간 비행 접시가 되어가는 모양새가 하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한 도심 속 생활을 뒤로 한 채 꿈을 위해 일찌감치 농업의 길에 들어선 당찬 20대 농부. 때론 지치고 때론 힘들 때도 있지만 아빠와 함께라서 딸이 곁에 있기에 부녀의 귀농 생활은 오늘도 웃음으로 가득합니다. 고향을 떠나 귀농도시 문경에 정착한 부녀의 농사일기. 앞으로 어떤 페이지를 그려나갈지 궁금해지는데요. 그 순간순간 때로는 좀 애처롭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연약한 저 어떤 체구에서 뭐 15kg, 20kg 되는 콘티를 들고 오락내락 해야 되니까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뭐 그게 이제 하다 보면은 몸에 차가 될 거고 결국 자기 사업이 될 거니까 고생은 좀 해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배우는 기간이다 보니까 돈의 목표를 맞추기보다는 최대한 이 버섯을 어떻게 품질 좋고 예쁜 상태로 키울 수 있는지, 또 일이 살짝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목표는 품질 좋고 예쁜 버섯을 최대한 효율적이게 농사를 지어보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메카 경북 문경시. 농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 중인 한 청년이 있습니다. 좌충우돌, 우당탕탕. 초보농부 딸과 아빠가 함께 그리는 표고버섯 농장 귀농 이야기. 때론 이끌어주고 때론 밀어주며 서로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는 귀농 농부의 성장 일기. 새롭게 쓰여질 한 페이지 속 찬란한 구슬땀을 응원합니다.
드디어 신박한 자소서, 신박한 자영업자 소개서에 외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우! 앞으로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만나보실 이분은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빵까지 5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리 경력이 16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와우! 이런 분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계실까요? 어떤 먹거리에? 어떤 외식업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가시죠! 엎어지면 코다할 거리에서 대기 중인 오늘의 신박한 지원자, 새롭고도 신기한 매력을 공개합니다. 신박한 자소서. 딱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8090 느낌 나요. 그 레트로한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가게 분위기부터 신박한데요. 일단 사장님을 제가 모셔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신박한 자소서의 2번째 지원자는 분식왕을 꿈꾸는 요리사. 고등학생 때부터 요리 하나만 보고 달려온 직진 인생 박가연 씨. 요리 자격증을 줄줄이 5개나 땄지만 제일 좋아하는 음식도 제일 잘하는 음식도 떡볶이라는데요. 분식으로 신박한 신세계를 보여주겠다는 박가연 대표. 그녀는 울트라의 깐깐한 면접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요리 경력 16년에 엄청 젊은 사장님이세요. 검증이 필요합니다. 신박한 자영업자 소개서에 정말 주인공이 맞는지 지금부터 신박한 면접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서. 성함은요? 박가현이요. 진짜 나이는요? 33살이요. 아,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리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리하는 거를 좀 재미있어 했었어요. 어릴 때부터. 어떤 부분이 재밌는 거죠? 그냥 엄마랑 같이 엄마 옆에서 도와주고 하면서 좀 많이 재미를 느꼈어요. 자, 그럼 혹시 취미가 자격증 따기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개의 자격증을 따셨다고 하는데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빵. 왜 5개나 따신 겁니까?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게 됐어요. 자, 그럼 혹시 가장 잘 만드는 음식은요? 떡볶이요.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제빵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자, 그럼 신박한 면접 여기까지 하고요. 음식에 또 자신이 있다고 하시니까 또 다른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 면접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박가연 씨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주방. 오늘 이곳에서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이제 제대로 실무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자신 있는 메뉴, 그리고 정말 핫한 메뉴가 이 3개네요. 네. 그 가운데 저는 눈이 딱 가는 게, 보통 김밥이라고 하면 안에 뭐 단무지, 뭐 우엉, 오이, 시금치, 계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보면 고기가 육회가 들어있어요. 고기가. 이름하여? 육회김밥. 야, 어떻게 만들게 된 거예요? 서울 쪽에서는 조금 유명한데 울산에는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근처에 남편이 육회집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봤어요, 육회김밥을. 근데 너무 맛이 괜찮은 거예요. 반응들은 좀 어때요? 다들 처음에 반응은 다 신기해요. 육회김밥이니까 일단 생소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마스크를 좀 벗고. 자, 저도 육회김밥 처음 먹거든요. 네, 이거는 와사비 올려서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올려서. 자, 짜잔. 자, 중앙에 육회가 위치해 있고 김밥에 탁 둘러싸여 있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육회와 김밥의 만남, 그 신박한 조합이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과연 면접관의 점수는? 진짜 맛있어요. 육회가 참기름으로 싹 둘러져 있어 되게 고소하잖아요. 그리고 고슬고슬한 김밥 밤에 밑에는 이렇게 김이 딱 둘러싸여 있는데 입속으로 딱 들어왔을 때 그 조화? 근데 되게 맛있네. 엄청 부드러워요. 신박한 메뉴 맞네요. 신박한 메뉴. 박수. 그럼 그 다음에요? 인기가 또 많은 게 어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시그니처 메뉴로 잘라. 이게 바로 몬테크레스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빵 받아서 테두리 다 자르고 빵 다 펼쳐서 딸기잼 바르고 체다 치즈 올리고 슬라이스 햄 올리고 또 딸기잼 바르고 머스타드 뿌리고 덮었다가 계란물 묻히고 빵가루 묻히고 튀겨요.
하루에 딱 8개만 팔아요. 굉장히 신박합니다. 제가 또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소리 자체가 ASMR 굉장히 바삭바삭합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실물 면접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면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겉바속촉, 거기다가 달달한 딸기잼과 치즈와 체다 치즈가 와. 떡볶이는요? 떡볶이는 딱 드셔보시면 초등학교 때 그 추억이 아마 생길 거예요. 엄마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나 떡볶이 먹을 거야! 이렇게 해서 컵에 담아서. 네. 일단 치즈가 듬뿍 뿌려져 있어요. 추억을 소환하는 비주얼은 합격. 침 넘어가니까 빨리 맛 좀 봐요. 자, 짜잔. 쫄깃쫄깃한 떡. 와, 그 맛이다. 이쑤시개 이렇게. 네. 와. 아, 진짜 맛있다. 그나저나 우리가 알던 김원지 리포터가 아니네요. 이렇게 말이 없이 먹기만 하다뇨. 앞으로 실물 면접을 좀 자주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격증 끝판왕의 분식집, 메뉴만 신박한 게 아닙니다. 가게 분위기도 메뉴를 택한 이유도 남다른데요. 제가 딱 들어왔을 때 느낌이 레트로한 느낌이에요. 뭔가 800 같은 스타일인데 어떻게 인테리어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준비할 때 레트로가 좀 많이 유행하기도 해서 저도 한번 해보자 하고 점포 찾던 찰나에 이런 가게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소품하고 좀 더 사서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오픈하게 됐어요. 오, 그러면 이런 이제 인테리어를 좀 구상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 전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사실 자격증을 5개를 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혹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딱 챙겨오셨네요. 짜잔. 자, 양식조리 기능사 2005년, 한식조리 기능사 2006년, 중식조리 기능사 2007년. 쉼없이 달리네요. 자, 그리고 일식조리 기능사 2007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딴 게 제빵 기능사 2007년. 거의 2년을 정말 놀지도 안 하고 계속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뭔가를 노력하고 있었던 시간이 되는 거네요. 네, 학교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학원 다니고 자격증 땄어요. 근데 이렇게 5개 자격증을 따고도 왜 떡볶이 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메뉴이기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하고 싶은 일. 네. 쉽고 편한 길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걸어온 지원자. 그녀의 직진 인생이 가능한 건 손님들의 응원 덕분이라는데요. 손님들이 제 음식 먹어주고 제일 맛있다고 칭찬해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손님들 칭찬에 힘을 얻어 오늘도 코로나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분식왕을 꿈꾸는 자격증왕에겐 특별한 목표도 있다는데요. 분식이 아무래도 국민 간식으로 저렴한 이미지가 조금 강하지만 그래도 좀 퀄리티도 있을 음식일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떡볶이처럼 편안하고 몬테크리스토처럼 추억을 맛보고 육회김밥처럼 신박한 메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맛과 추억을 신박하게 버무리는 박가연 대표. 신박한 자소서 통과! 사랑 가득 담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주변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요, 이 정성 가득한 포장으로 이 선물을 한다면 이 받는 사람도 이 주는 사람 또한 마음이 풍요로워지겠죠. 오늘은요,
이 실용적이고 독특하면서 이 만든 이의 정성을 더욱더 표출할 수 있는 이색 포장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제주 시내의 한 카페에서 섬유공예가 황유미 씨를 만났습니다. 보자기를 이용해 이색적인 선물 포장법을 배워보기로 했는데요. 선물을 보자기에 돌돌 말아 리본 묶음을 해주면 끝! 보자기 한 장만 있으면 정성 가득한 선물이 만들어집니다. 완성! 네. 꽃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보자기 한 장 가지고 꽃을 뚝딱 만들어내셨어요. 네. 너무 이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여름에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꽃인데 혹시 뭔지 아실까요? 혹시 수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 모양을 닮은 보자기 포장법입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 동백 느낌이 나게끔 된 그런 보자기 배색을 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강릉 자수보가 프린트된 이 보자기예요. 강릉 자수를 홍보하시는 그 서포터즈 분께서 이 강릉 자수보를 활용하는 보자기 포장법을 한번 저에게 의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라 생각돼서 이런 거기에 어울리는 보자기 포장을 해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경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차가 들어있는 건데요. 이 차를 이렇게 제가 보자기 포장을 한 겁니다. 보자기는 물건을 싸서 들고 다니기 위해 네모나게 만든 천입니다. 보자기 공예를 활용해 제품을 포장하면 고급스러울 뿐 아니라 우리 문화의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선물을 포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보자기 한 장만 있으면 가방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데요. 가방으로 이용해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네네. 보자기 한 장이면 그냥 가방이 완성이 되는데요. 넣어서 순간 바로 보자기가 클러치백이 되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멋스럽게 들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한번 살짝 접어서 그냥 가볍게 2번 묶어주면요. 그 토트팩 모양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가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놓고. 맞습니다. 우리 가끔씩 이렇게 마트 이용하실 때 또 일회용 플라스틱 봉지 대신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멋스럽게 요러고 네. 너무 저 옷이랑 정말 색깔도 맞고 좋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럼 집에 가가지고 또 풀고 이렇게. 네. 꺼낸 다음에 또 이 보자기 또 쓸 수 있고. 또 쓸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쓰고. 네. 야, 일석몇조입니까 이거 대체? 3조 아니고 3조, 한 10조 4조, 10조. 네, 맞습니다. 보자기의 장점이 뭐냐면 한 가지만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개 넣어도 되고 이 폭이 자유롭게 늘어나서요. 얼마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잘 담을 수 있습니다. 선물 세트를 포장했던 황금 보자기를 매듭을 묶어 숄더백을 만들어 장바구니 대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대 포장 문제가 심각한 요즘 보자기 하나면 뭐든 예쁘게 포장할 수 있고 여러 번 재활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그냥 정말 생활 속에 있습니다. 항상 가방 안에는 손수건을 담고 다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언제든지 뭐 마트에 갔을 때 장바구니 대신에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급하게 선물할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그 보자기 한 장 꺼내서 이렇게 포장을 직접 해서 드린 적도 있습니다. 보자기와 자수, 한복, 장신구를 규방 공예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엔 규방 공예품들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창조해내는 섬유 공예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유미 씨도 한복의 아름다움에 반해 전통 공예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전통 바느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각보라든지 예전에 이용하던 수저집, 버선본집, 사실 예전에 우리 실생활 규방공예는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현대화가 되면서 많이 사라진 것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또 생각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네, 이거 조각을 한 장씩 잘라서요. 먼저 손바느질로 다 이은 다음에
또 크기를 계속 넓혀가서 이 크기가 완성이 되었고요. 한 100cm 이상은 돼요. 100에 100cm 이상 되는데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사실 한 거의 1년 동안 걸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업도 하고 가정일도 하다 보니까 시간 틈틈이 만들었던 작품이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작품입니다. 이번에는 누구나 가장 좋아하는 선물 1위, 현금 포장법을 알아봤는데요.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드리면서 예의를 갖춰야 할 때도 보자기 포장이 제격입니다. 저도 이렇게 평소 때 좀 중요한 선물을 할 때 포장을 되게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포장을 하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버려지는 게 되잖아요. 근데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작가님이 뭘 이렇게 주실 때 이렇게 조그만 잼을 만들어서 주셔도 잼도 귀한데 어떨 땐 또 보자기도 되게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로 뭐 다른 걸 싸먹기도 하고 뭐 덮개로 쓰기도 하고 굉장히 유용하고 뭐 이렇게 버려지는 게 없는 귀한 것 같습니다. 보자기는 포용의 철학과 배려의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를 싸도 되고 두 개를 싸도 되고 3개를 싸도 되고 보자기 한 장이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든 그 물건에 따라 이름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가방 대신 맸던 책보라든지 뭐 자수 보자기 혹은 뭐 밥상을 덮으면 밥상보 그런 식으로 그걸 하는 용도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좋은 철학들과 복을 싸서 선물한다라는 좋은 뜻을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요즘에 그 친환경에 대한 그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자기는 보셨듯이 어떤 거든 물건을 쌀 수가 있고 내가 가방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또 보자기 문화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 네. 제가 또 감사한 마음을 전할 분이 계셔가지고 네. 이렇게 멋진 선물과 네, 맛있는 케이크네요. 꽃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금 전해드리면 꽃이나 케이크를 선물할 때도 보자기로 싸면 좀 더 우아한 느낌을 낼 수 있는데요. 보자기로 정성스레 포장한 선물을 받으면 기쁨이 배가 될 것 같죠? 제 선물에 꽃이 2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받으시는 분도 좋지만 주는 제 입장도 얼마나 마음이 풍요로워지는지. 맞습니다. 이런 이색 포장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선물에 정성을 더해 가치를 높이는 보자기 공예. 쓰면 쓸수록 환경도 살리고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자기의 매력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식 쌀! 모락모락 힘이 나는 갓 지은 밥만큼 우릴 기분 좋게 하는 게 또 없는데요. 유기농 쌀이 더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맛있지. 산 좋고 물 좋은 청정 괴산의 유기농 쌀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박찬웅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산 좋고 물 좋은 괴산입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요, 특별한 맛의 비밀이 있다고 해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자고요. 특별한 맛의 비밀을 찾기 위해 괴산의 한 식당으로 갑니다. 들어오자마자 뭔가 그 진한 향이 제 코끝을 자극시키는데 과연 그 맛의 비밀이 뭔지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방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능이버섯 작업하고 있어요. 능이버섯을 작업하고 계셨구나. 예. 그래서 진한 향이 났는데 그러면 오늘 그 어떤 요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능이 잡버섯 전골 준비하고 있습니다. 능이 잡버섯 전골이요? 능이버섯과 자연산 잡버섯을 푸짐하게 넣고 끓인 버섯 전골. 그 요리부터 만나봅니다. 먼저 황태랑 능이버섯을 이용해 육수를 끓이는데요. 이 육수물로 전골을 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버섯을 넣는데요.
괴산 인근에 있는 각 지역에서 약간 높은 산에서 이제 나는 잡혔어요. 몇 종류 정도 들어가나요? 한 4, 5, 6가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능이는 저기 청정해력이라고 하는 저 티대산을 저희들이 쏘고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상품을 쏘고 있고요. 조미료의 역할을 많이 해요. 싱싱한 대파와 고춧가루, 소고기를 넣어준 후 보글보글 전골을 끓입니다. 어느 정도 끓인 버섯 전골을 식탁으로 옮긴 후 당면을 넣어 조금 더 끓여주면 능이 버섯 전골 완성입니다. 이야, 우후! 진짜 버섯 향이 여기에 지금 쫙 퍼지고 있습니다. 와, 능이 버섯 향이 진짜 진하네요. 와. 이 능이버섯을 능이버섯이라고도 하지만 향버섯이라고 해요.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 향버섯. 네네. 오늘 또 새로운 단어를 알고 갑니다. 야, 과연 그 여기 능이버섯이 들어간 찌개 어떤 특별한 맛이 있는지 제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야. 와. 아니 국물이 그 맛이 진짜 진하긴 진한데 깔끔한 맛. 뭔가 그 개운한 맛이 나는데요. 국물에서. 이것이 바로 향버섯으로도 불리는 능이버섯. 맛이 어떨까요? 야, 국물보다 한 100배, 1000배 버섯향이 진짜 쫙 들어오네요. 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식당의 특별한 맛의 비법은요, 바로 잠깐만요. 왜요? 밤요. 밤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쌀밥입니다. 보기에는 그저 평범해 보이지만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뭐? 아니, 밥이 잘 된 거예요. 쌀이 좋은 거예요. 맛있는데요? 저희 괴산군에서 유기농법으로 지은 밥입니다. 어쩐지, 야,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밥이 내 밥이요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래서 맛있겠구나. 오늘 그래서 이거 모내기 하러 갈 거예요. 뭐라고요? 모내기. 모내기를 한다고? 오늘은 괴산에서 아주 특별한 모내기 체험 행사가 있는 날. 아, 이렇게 논두렁을 보면 참 정감이 갑니다. 어? 가수 청희 씨 아니세요? 안녕하세요. 가수 청희입니다. 산막이 옛길을 부르는 괴산군 홍보대사 가수 청희입니다. 아,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제가 괴산군 홍보대사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달려왔는데 찬홍 씨도 이거를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입어보세요. 아, 이거 못빼 바지 아니에요? 잘 어울리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서 모내기 해야 되니까 우리 찬홍 씨랑 저랑 같이 이제 논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날은 괴산에서 첫 모내기를 하는 날. 유기농쌀을 재배하는 허연규 농가의 모내기를 도우러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친환경 작물 재배 면적을 좀 많이 넓히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게 바로 벼농사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친환경 유기농 벼 재배 면적을 많이 넓혀서 지금 우리 괴산군의 유기농 면적이 전국 평균보다 약간씩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인 모내기 체험을 하기 위해 몸빼 바지를 입고 긴 장화까지 만반의 채비를 합니다. 특히 이날은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손모내기 방식으로 모내기를 했습니다. 모내기였죠? 모내기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모내기를 기계로 안 하고 손으로 하세요? 아, 옛날 그 정치를 좀 느껴보고 벼농사의 진수를 맛보려면 이게 손모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해보시긴 하신 거죠? 아이, 그럼요. 이게. 옛날에 왕년에 이거 많이 해봤지. 그럼 저한테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잡아서 두 손가락을 이렇게 딱 꼽으면. 아,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꼽으면 돼요? 그렇지. 손으로 일일이 모를 심으며 농사일의 고단함에 대해 공감해보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성스런 손길로 지은 괴산 유기농쌀은 아주 특별한 상도 받았다는데요. 친환경으로 농사짓고 그래서 2019년도에도 우리가 이게 쌀품평 전국 쌀품평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미질도 좋고 밥맛이 좋다고 많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유기농쌀을 짓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우렁이도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해준답니다. 우렁이를 저희들이 생산해서
이렇게 친환경 벼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무료로 분양해 드리면은 친환경 벼 재배하는 농가들은 제초제 하나도 안 써도 우렁이가 그 풀을 다 먹어치워서 그런 그 친환경 벼 재배를 안전하게 농사 지을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우렁이가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렁이를 무료로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렁이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벼는 이곳 정미소로 가져와 가공을 하게 되는데요. 전국의 다양한 식당과 가정에 공급되고 맛있고 든든한 밥으로 거듭나게 된답니다. 유기농이 여는 건강한 세상이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년도 9월 30일부터 10월 16일까지 우리 괴산 엑스포 광장 일원에서 개최되는데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기농의 가치를 확인하고 유기농이 우리 세상에 미치는 영향, 유기농 식품, 건강, 치유 이런 것들을 함께 전시하고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유기농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산쌀이라 믿을 수 있다. 유기농 쌀이라 더 믿을 수 있다. 유기농업의 메카 청정자연 괴산에 유기농으로 지은 맛있는 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손이 가고 조금 더 정성을 쏟아 지은 괴산 유기농 쌀, 밥맛이 끝내줍니다.